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어떤 면을 들여다보면서 전략을 챙겨봐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김영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들어서요. 계속해서 박스권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향이 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돼서 수급적인 요인하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또 펀더멘털적 요인으로 이 박스권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반등을 해서 좀 상방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할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일수 8일 동안 1890에서 1950에 갇혀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렴 이후에 방향을 잡으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과매도권에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반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 차원이고요. 또 보조지표 흐름이 5월의 흐름하고 아주 지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는데 보조지표는 이렇게 상승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뭐 다이버전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게 좀 약간 후행적이고 주가하고 또 이렇게 연계가 돼서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분석이 100% 맞는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상황이 5월 흐름하고 기술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방 쪽으로 반등의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워낙에 지금 주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셀링 클라이맥스 같은 흐름이 수급 쪽에서 지난주에 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대차 잔고가 좀 감소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7일부터 14일까지 한 3,500만 주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약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강세장에서 보면은 안 오른 종목을 찾아가지고 투자하게 되는 그러니까 순환매 같은 성격이 나타나는데 지난주까지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에서는 안 내린 종목이 뭐냐 해가지고 그쪽으로 매도세가 쏟아져 버리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나와서 하락하는 그러니까 순환매가 아니라 순환 하락하는 모습이 지난주에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셀링 클라이맥스의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적하고 무관하게 뭐 상대 수익률이 수급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좀 극대화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털적으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 실적이 좀 계속 안 좋게 발표가 되고 계속 감소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반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보여지는 부분에서 반등에 대한 여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 뭐 22등 유럽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정책적인 부양에 대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대치를 어느 선까지 높여볼까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예상보다는 빠르게 예상 금리가 많이 확률이 하락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처럼 어닝 후반부에서 좀 조정폭이 좀 큰 상태인데 이런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조정폭이 미국 쪽도 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연초부터 5월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보인 게 한 38%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 이번에 5월에 바닥을 형성하고 우리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바닥을 5월에 형성하고 그다음에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조정을 보였을 때 한 62%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폭의 한 3분의 2를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증폭이 되고 있어서 채권 금리 흐름에서도 좀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죠. 뭐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쪽도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컨센서스 자체도 한번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2월 FOMC 회의 때 75bp 금리 인하 확률을 지금 CME 패드워치 툴에서 찾아보면 한 48%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9월 FOMC가요. 근데 25bp 인하 확률이 78.8%, 그리고 50bp 인하가 66.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2월 그 금리 인하 확률을 한번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캡처해서 뽑아봤는데요. 네. 그래서 125에서 150bp 정도 인하하는 것이 3번 정도 인하하는 확률인데 지금 가장 막대기가 높이 나와 있는 한 48%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월에 25bp 인하 확률이 가장 높고 10월에는 50bp 인하 확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12월은 75bp 확률이 가장 높고 내년 4월까지 가면 100bp 인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월, 10월, 12월 FOMC 회의 때마다 금리 인하 25bp씩 할 확률이 지금 제일 크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뉴욕에서도 지난주부터 나온 것이 이제 앞으로 FOMC 회의 때마다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1년짜리, 2년짜리 채권 금리가 갑자기 휙 내려와 가지고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거나 10년물을 뭐 더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그런 금리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쪽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금리를 지금 휘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지난주까지는 채권 입찰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채권 입찰 물량이 이렇게 많아서 진행이 될 때마다 이렇게 정책 금리하고 반영이 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부각되고 그러면서 또 이것이 악재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도 사실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에 노출된 이런 악재들이 조금 감소가 되면 시장 분위기가 이런 금리 인하가 매번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급반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FRB 인사들의 코멘트가 좀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잭소널 미팅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도 좀 급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모로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한 요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도 어찌 보면 지속될 거고요. 여러모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각보다 뭐 미국의 소비도 견조하다 이래서 미국 경기 우려도 줄고 워렌 버핏도 경기 나아지는데 베팅하고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뉴욕장 올라간다고 치면 저희도 함께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올해는 계속 저희는 못 가고 다른 장만 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좀 커플링해서 갈 수 있을지.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메인 이슈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반등이 나오면은 우리도 따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디커플링이 좀 확대됐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반복되는 모습을 수익률 표로 제가 구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경기 둔화나 기업이익 감소가 코스피 약세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닝 시즌 때마다 저렇게 수익률이 디커플링이 되는 거죠. 위에가 나스닥 수익률이고 아래쪽이 코스피인데 이게 어닝 시즌 때마다 쭉쭉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닝 시즌이 끝나면 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로 두 개를 표시했는데 네. 왼쪽 박스가 1분기 실적 시즌 때의 디커플링이 확대되는 모습.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수익률 격차가 1월부터 3월까지 별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게 3월 말부터 4월, 5월 달에 쭉 벌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온 게 조정기로 들어설면은 또 이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졌다 이러는데 저 그림에 있는 표의 그 수치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4월 달까지 연간 누적 수익률 갭이 한 17%까지 늘어났다가 6월 3일까지 10%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7월 26일에 나스닥이 고점을 칠 때는 25.4%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22.98%까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좀 올라가는 나스닥 쪽이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런 디커플링이 완화되면서 우리 쪽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꾸로 가지만 않으면 다행인데요. 그래서 나스닥 시장 쪽을 좀 쫓아가는 모습. 이번에는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로 반영될 이유가 없다라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커플링 쪽으로 좀 갈 확률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다만 이제 디커플링이 끝났다라고는 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0월 달에는 또 저런 현상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냥 9월 달, 10월 달까지도 계속 공포로 시장을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안 좋은 실적이 3분기까지 공개가 되는 것이죠. 10월 네. 되면요. 그러면
안 좋은 실적의 75%가 반영이 되고 설사 4분기까지 안 좋은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75%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900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75%가 반영이 돼 봐야 실질적으로 2016년에 이익하고 비슷해지는데 그때 밴드가 1,850에서 2,050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네. 75% 반영된 게 지금 지수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서 여기서 뭐 더 기업 실적 때문에 깨고 내려가고 디커플링이 확대되고 해서 뭐 1,800 이하로 내려가고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이르다. 그때 가서 우리 실적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10월 달에 변화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나치게 지금 뭐 낙관론을 확대해 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번졌던 비관론을 조금은 걷어들일 시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이 완화되는 시기, 뭐 커플링 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해석하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시장의 기대 요소들을 채워 나간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섹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관심은 제약바이오, IT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IT 업종 질문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실적은 잘 나오는데 뭐 주식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바로 증권 금융주였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짚어주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IT 업종은 우리가 이제 계속 지켜봐 왔는데 업황 둔화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고 이제 3분기에 돌아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안 내리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안 내렸기 때문에 못 오르고 있다, 반등에 참여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런데 그 동안에 안 내린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반등장에서 같이 동참해서 올라가는 것도 사실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좀 하반 경직성이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번 다 시장에 올라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게 IT 업종에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 경우죠.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H지수하고 연계돼 가지고 금융주의 불안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증권업종하고 홍콩 H지수하고 상관관계에 대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저 1분기 실적 때도 저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2분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지금 증권업종 같은 경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지수 내려가면 덩달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H지수하고 글로벌 인덱스 관련된 상품을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홍콩 H지수 지금 뭐 언론에는 저게 뭐 낙인 배리어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손실이 발생이 되면 어떡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지수대에 지금 있는 것이고 단지 H지수가 내려서 증권업종에 악영향을 주는 이유는 저게 빨리빨리 조기 상환이 돼가지고 다시 재가입을 해서 그 보수료를 받아야지만 증권업종이 또 실적이 유지가 될 텐데요. 네. 상반기에 그렇게 좋게 흘러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H지수 빠지면은 상품 회전율이 둔화가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뭐 H지수 뭐 1,100포인트 이상에서 가입한 그런 경우는 지금 상환이 조기 상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3분기나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약간 이 스텝다운식으로 배리어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상환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3분기나 4분기에는 그게 조기 상환되면서 그 H지수가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실적이 감소된 것을 커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이슈하고 좀 많이 맞물리는 밀접하게 들어가는 업종이 증권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IT 업종도 마찬가지로 중국 이슈하고 지금 밀접하게 미중 무역 분쟁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좀 괜찮다, 실적이 괜찮다는 IT 업종이나 증권 업종들이 다 중국하고 밀접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증권 업종이 내수 업종이다 이렇게 치부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하고 동행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될 테고 시장도 또 그렇게 동행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다만 중국 이슈가 부담이긴 하지만 중국 이슈가 해소가 돼야지만 시장이 좀 올라갈 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해소될 경우에 IT 업종하고 증권 업종이 또 먼저 앞서갈 수 있다는 점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하기 때문에 증권업종하고 IT는 관심을 좀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IT와 증권업종에 대해서 지금 시점 관심 유효하다라는 판단 내려주셨고요. 최종적인 그럼 8월 남은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9월 대응 전략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8월에 이제 연준 자산 축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점차 9월에는 좀 여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9월에 미국채 발행 일정이 좀 빡빡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8월하고 9월은 약간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단기 반등 이후에는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조정의 깊이를 가늠하면서 10월 초에 우리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가. 아까부터 제가 10월을 변화 요인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9월 말까지는 좀 답답하게 흘러갈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에 시장 각 지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걱정은 덜어내되 그렇다고 시원하게 뭐 추가 매수, 저가 매수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점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시장 클로즈업 시간 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며 지금 0.03% 정도 올라가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수도 좀 속속들이 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코스닥에 대한 매도를 강화한 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매수 주체는 개인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들여다봐도요. 일단 오전 대비 확연하게 하락불 켜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KMW 등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도 다소 부진하게 진행되는 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그러네요. 이 중화권 증시 상해 종합 항생지수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장 탄력이 좀 둔화되는 이 시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같이 고민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각 새롭게 전략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